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박지원 의원, 오선 의원이 됐죠. 비서실장 한번 했고, 장관 한번 했죠.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오선 의원. 뭐, 할 만큼 했네요. 근데 80 노구에 국회의원을 한다라는 게,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죠. 80 넘은 나이에 선출직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뭐 거의 90% 가까이 득표했더군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박지원 보고 흔히 이제 우리 언론에서 붙인 수식어 중에 한 개가 정치구단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치구단.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치구단.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라야 되잖아요. 바를 정자가 정치 정자에 그 회계 하나 들어가잖아요. 일단 올곧아야 되고 발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박지원은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죠. 달리 말하면 꼼수 구단, 사슬 구단, 공작 구단, 협잡 구단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김대중의 악역은 내가 다 하리라, 이제 그런 인물일 수도 있는데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꾸미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이제 박지원이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한때 이 야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대권에 대해서. 그런데 워낙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본인도 이제 절감했겠죠. 참, 아까 그 경력 중에 국정원장이 또 하나 빠졌군요.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먹었으면 이제 더 이상 대중들 앞에서 고문을 그 사람 나타나는 것 자체로 고문입니다. 사실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을 고문할 일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라고 할까?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박지원이가 하나의 그 나름대로 정치하면서 보면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되는 쪽에 선답니다. 되는 쪽에. 이기는 카드를 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밀던 그 조직이 김대중 같은 그런 어떤 원천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라면은 나중에 경우의 수 중에 한 개, 뭔가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면은요, 무조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쪽에 가버리려고 합니다. 되는 쪽에. 이제 그게 이제 정치판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긴 하죠. 새가 몰리는 쪽으로 같이 쓰면은 빨리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도 빨리 나고. 근데 내가 옳다고 이제 믿으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완전 4분 오열됩니다. 우파들이 보통 분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처음에 내가 이것이 맞다. 내가 이 사람 지지한다 해놓고요. 끝까지 이제 가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대세가 움직이면 그걸로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쪼개져요, 전부.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 대세가 나머지 작은 세력들을 그냥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는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게 옳다고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새가 없구나 싶으면은 큰 새 쪽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저는 지금 우파가 그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큰 요인 중에 한 개가 우파가 분열해서 망한다라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 되는 쪽으로, 이기는 쪽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냥 싹 이렇게 옮겨가 준다고요. 정치판에서는 무엇이 옳니 그러니 이걸 따질 형편이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그거는요, 종교계에 가서도 잘 안 됩니다. 그 분야는. 정치판에서는 더 안 돼. 그래서 아예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선 이 방향, 보수라면 보수, 저쪽 좌파면 좌파, 이런 어떤 방향이 있을 텐데, 거기서요, 가능성 높은 곳에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와서 도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주관, 어떤 주관성, 그것이 그냥 옳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은 믿는 건 좋은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거대한 분열 혹은 작은 분열이 계속해서 분할을 하면서 가지를 친다고요. 그럼 뭐 계속해서 지는 거죠. 자, 그거는 제가 서두에서 조금 이렇게 한 번쯤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박지원이가 말이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카드가 내각제죠. 내각제. 여기 박지원도 내각제 추진론자거든요. 김무성, 박지원, 그리고 뭐 전직 국회의장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내각제 추진론자들입니다. 요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지난 국회 마지막 국회
그 국회의장도 좀 내각제를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새가 의외로 몰리지 않더군요. 자, 그런 것 등등 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이제 꾸밀 수 있는 인간인데요. 이 사람은 내각제를 추진하되 안 되면은 차기 이 좌파 정권 다시 이제 세우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박지원은 지금까지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죠. 이재명의. 친문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이재명에게 올인한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 와서 스탠스가 애매하네. 딱 보니까요. 자, 박지원이가 했던 말 중에요. 한동훈에 대해서 머지않아 한동훈은 버림받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제 배척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인지 현실 진단인지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트 이재명 찾기라고 이거 너무도 무서운 이야기다. 이거 너무 빠르다. 신상김 아직 생각하지 않겠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 박지원이 머릿속에는 다른 회로가 지금 하나 연결됐을 겁니다. 타닥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다른 카드를 찾고 있다. 이재명이 아웃될 경우를 이 사람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박지원의 선택이 누굴 것이냐. 근데 과거에 2년 생각하면 안 돼요. 박지원은 무조건 되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김동연일 가능성도 크고 뭐 조국이가 만일에 살아나면 조국이 되는 거고요. 조국이가 아웃되고 김동연밖에 없다 싶으면 김동연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는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또 될 것 같으면 거기로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포석 단계에 있다. 관망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파에도 이런 사람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악익을 자처하면서 판을 이렇게 꾸미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파 정치인들 중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흔히 김무성이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제가 볼 때 뒷방입니다. 뒷방. 좌파에서 박지원이 미치는 영향력만큼 김무성은 이쪽에서 영향력이 지금 없어요. 아직도 자꾸 김무성을 갖고 뭘 자꾸 꾸미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일종의 업무설인데요. 진짜 영향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김무성 본인은 자기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자, 박지원 윤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국민의힘이 버린다. 설명 필요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법부와 맞서지 마라. 정치구단 박지원의 속내. 이러면서요. 이재명 측의 일종의 이게 충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성, 권고성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재명이 약간 휘청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의 속은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자극하는 발언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국회의원 될 그 무렵부터요. 오히려 그냥 이재명을 이제 축해 세웠죠. 대안이 없다. 지지율 봐라.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이었잖아요. 2위인 한동훈보다도 거의 2.5배 이상 뭐 높은 그런 지지율을 가진 절대적인 일강이었다. 절대 일강이다. 뭐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뭐 대통령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들었죠. 이 박지원이도. 아무도 없다. 대안이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 박지원이가 지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날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권이 넘어간다라기보다는 현재 여권으로서 계속해서 재창출되어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이제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박지원도 말이죠. 마지막 인생에서 다시 감옥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뭐 건강해 보이잖아요. 어쨌거나 뭐 기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옥 생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도 사법 처리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이제 형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되는 쪽에 이제 써야 되겠죠. 박지원 포스트 이재명 찾기 너무 빠르다. 신상김도 생각 안 한다. 박지원 DJ가 고초를 겪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이재명 위기를 빗대기 하면서 의연해야 된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은 원래 험난하다. 그러면서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발언을 섞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박지원식 치고 빠지기죠. 나 이재명 안 버렸다. 안 해나. 속으로는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개딸들은 벌써 알고 있죠. 박지원 저거 믿을 놈이 못 된다. 여차지 가면 언제든지 제1척으로 뛰쳐나갈 놈이다. 배가 깔아앉는다 싶으면 가장 먼저 뛰쳐나갈 성지가 바로 박지원이다. 이렇게 지금 저들이 보고 있죠. 한동훈 머지않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버림받는다. 가족명의 윤 부부 비방 논란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한동훈답지가 않다. 그리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한동훈 본인이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 칩시다. 가족들이 아닐 수도 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한동훈이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요. 한동훈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포진하고 있다. 그게 만일 한동훈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범죄거든. 드루킹이 100% 맞는 거거든. 근데 연결되지 않는다 치더라도요. 그 지지자들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율이라든가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이 그동안 거론됐는데 이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한동훈 가족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한동훈 본인이 연루됐다 그러면 더 이제 이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게요. 진짜 그게 옳고 당당한 일이라면 실명으로 가야죠. 실명으로. 실명임을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익명의 벽 뒤에 숨어서 저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저 일이 온당치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나쁜 일이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이 정치적으로 이 수습이 안 되면은 한동훈은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자칫하면요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지원이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한동훈에 대해서도 이 말이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포스트 이재명 찾기 너무 빠르다. 신상김도 생각 안 한다라는 그걸 여기 이제 쭉 해놨는데요. 1심 판결로 호들갑 떨 필요 없다. 민주당 갈 길은 뭉치자, 싸우자, 이재명 중심으로 가자. 포스트 이재명, 삼총리, 신상김도 그런 생각 안 할 것. 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지 속에는 다른 카드가 벌써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하나로 올인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미 제2, 두 번째 어떤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을 속내를 드러냈죠, 벌써. 자, 최재성, 이재명 뒷공간 노리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면 경쟁력이 있을까? 야권은 이미 대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거기 이전 투구가 시작됐고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문재인이 현재 이재명을 흔드는 가장 큰 세력이죠. 큰 진원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진원지쯤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박지원이가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등 뒤에 이제 칼을 꽂느냐, 이제 이걸 이제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저는 꽂는다에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이재명이가 이 위정교사건까지도 공직선거법처럼 말이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냥 바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대안 찾기에 나설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